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현재 시간 2월 8일 오후 12시 23분입니다. 비트코인 2,938만. 어제 새벽 2시 40분이었죠. 제롬 파월이 워싱턴의 이코노믹 클럽에서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언급을 해 주었고, 본론만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인플레이션 꺾이고 있는 거 맞고, 그리고 고용 지표가 건강하게 나와 줬으니까 경기 침체도 어느 정도는 잠잠해지고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을 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2월달 FOMC에서 해줬던 그 언급이랑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던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준에서 봤을 때는 횡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작은 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위아래를 털어먹는 그런 변동수만 보여줬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비트코인에서 관점 공유방에다가 비트코인 단기적인 방향성, 그리고 방향성 안에서 어떤 알트코인들을 좀 잡아가야 될지랑 지금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는 이 알트코인들을 어떤 시선에 좀 바라봐야 될지는 충분히 브리핑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보다 더 좀 큰 그림에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한번 파악해보고, 그 시장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큰 틀에서 과연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전부터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의 이 비트코인 구간을 딱 두 가지의 차트랑 비교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19년도 차트랑 그리고 과거 21년도 차트랑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비트코인 달러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200일선 위에서 버텨주는 그 자리들, 반대로 이 자리를 뚫고 내려오는 자리에서부터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조정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를 과거의 이 알트코인 패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만약에 19년도 차트랑 동일하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자 지금의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패턴적으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승수익형 패턴을 그려주면서 고점을 3번 넘겨주면서 거래량도 감소를 해주고 RSI 지수도 감소를 해주면서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주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상단 라인을 돌파해주고 매물대를 테스트해주고 지지 받아줬을 때 그때 정말 큰 상승으로 갔었던 장이 있었다. 그때가 19년도 차트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자, 현재 구간을 봤을 때도 고점을 3번 넘겨준 지금의 차트를 그려주고 있고, 거래량도 감소를 하고 RSI 지수도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눌려줄 수 있는 그런 자리지만, 반대로 급등이 나와주고 지금의 상단 추세를 돌파해주면서 매물대를 테스트해주고 지지를 받아준다면 과거의 19년도 차트랑 동일하게 정말 큰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차트적인 관점을 제외하고 과거 19년도의 이 시기랑 지금의 시장이랑 어떤 부분이 좀 일치를 하면은 과거의 19년도 차트랑 동일하게 갈 수 있을까? 자, 해당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현재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주봉입니다. 자, 과거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과 비슷하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지금의 시장을 미친듯이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이후에 2017년도에 양적 긴축을 선언했었고, 양적 긴축 이후에 자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고점부터 마이너스 23%가량의 하락분이 보여졌습니다. 이후에 2019년도에 양적 긴축 을 종료를 하면서 저점부터 나스닥이 다시 플러스 58%가량의 반등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시장을 상승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그 자금이 시장 안으로 들어와 주어야 되는데, 차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시점이 인플레이션이 꺾여주고 그 자금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금리 인상을 이제 어느 정도는 멈춰두는 그 그림이 시장의 상승 동력을 불어일으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거의 나스닥 차트 금리 인상을 했던 이 시기랑 당시 19년도의 비트코인 차트랑 비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 차트를 돌려봤을 때 일본 기준으로 보면은, 자 2008년도의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의 과잉 생산과 부채가 문제가 되면서 2015년도에 중국의 위안화 위기로 다시 또 돈풀기가 시작되면서 증시는 다시 고점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17년도에 미국을 시작으로 전체적인 세계 증시가 양적 긴축을 선언하면서 17년도에 고점을 형성해주고, 자 마이너스 83%가량의 하락분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때 실제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2018년도 박상기 난이라고도 부르는 구간인데,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나와주면서 비트코인은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폭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너스 83%. 결과적으로 17년도에 양적 긴축을 통해서 증시를 포함한 비트코인도 하락폭을 보여주었고, 자 그리고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19년도 구간, 이때 미국에서 긴급회의를 통해서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발표를 해주면서 올해는 인상이 없다라는 발언이 나와준 이후에 당시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체적인 증시가 반등분을 보여주었었고,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자 이때가 플러스 146%가량의 반등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시장에서 정말 기다리는 건 금리 동결이고,
어제 나와준 파월의 연설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예측했던 대로, 자 기존에 점도표를 통해서 예측했던 대로 지금의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니까 그 다음으로 3월달에 25bp 그리고 5월달에 25bp를 통해서 자 결과적인 그 목표값이 5.25%를 도달하기 직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금리 인상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고, 연준에서 앞으로 발표되는 그 지표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겠다라고 말을 해줄 만큼, 자 이번에 국내 시간으로 2월 14일이죠 22시 30분에 발표가 되는 CPI 지수 그 결과치가 나와주는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시장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 구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처럼 파월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상단을 돌파를 해주거나, 혹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래로 내려와주는, 자 기존에 21년도 차트랑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시한봉 200일선 밑으로 조정 구간으로 빠지는 구간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하는 그림을 그려줄 가능성이 저는 높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증시가 회복되지 못하고 눌려주는 구간이 나와줬을 때 이 눌림이 조정인지 하락인지에 대한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걸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4시간봉 200일선입니다. 자 지금의 차트를 봤을 때 차트를 계속해서 우측으로 끌면서 지금의 이평선을 계속해서 올리는 작업을 해 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눌려주는 자리에서 지금의 200일선이랑 캔들이 이 아래로 꺾이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해당 자리에선 추가적인 알트코인을 진입을 하기보다는 이 자리에서는 현금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자리라는 걸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일선 아래로 깨지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이런 눌려주는 자리에서는 제가 거래량이 살아있는 코인들, 거래량을 죽이지 못하는 코인들을 잡아가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당시에 왁스코인 설명드렸고, 추가적으로 현재 차트에서 괜찮은 알트코인도 같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후에 핸들을 이 아래로 빼는 움직임이 나와줬을 때 조정이 아니라 하락에 대한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이 채널 라인, 저는 지금 채널 라인의 상단부를 돌파해주면서 단기적인 추세는 전환이 되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눌려주더라도 이 채널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 채널을 테스트하러 가는 이 움직임은 분명 나와줄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저는 지금의 채널 라인의 상단부를 뚫고 내려오기 직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반등은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 눌림에 대한 그 기준을 19년도랑 21년도의 차트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전체적인 증시 상황 살펴보면서 여러분께 큰 그림에서 비트코인 어떤 방향성으로 좀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짧은 관점 그리고 알트코인 관점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에서 관점 궁금하게다가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일은 또 제가 지금의 알트코인 움직임 보면서 다시 또 알트코인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관점 찾아뵙는 그런 영상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힘내서 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